2026년 1월 1일 새벽 5시, 포항 호미곶. 기온은 영하 5도지만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닷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상품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밤을 지새웁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900년 전 삼국유사의 한 구절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곳곳의 해돋이 명소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돋이를 보러 가는 이유는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는 우리 민족 천년의 역사와 어쩌면 우리 DNA에 새겨진 어떤 본능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없고 역사 다큐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제목 해돋이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이야기. 제1장 포항 호미곶. 해가 사라진 날. 서기 107년. 신라. 포항 앞바다는 지금도 거칩니다. 19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거칠었겠습니까? 그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삼국유사는 그들을 연호랑과 세오녀라고 기록했습니다. 연호와 세오, 둘 다 까마귀, 오우자가 들어갑니다. 까마귀는 옛사람들이 태양의 상징으로 여긴 새였습니다. 중국 고대 신화에도 태양 속에 세 발 달린 까마귀, 삼조고가 산다고 했습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았던 이 부부에게 어느 날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연호랑이 평소처럼 바다에 나가 해초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선 바위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해안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류, 대만한류를 아십니까? 실제로 이 해류를 타고 표류하면 일본 서쪽 해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본 고대 기록인 일본 서기에도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기술자, 학자들이 건너가 일본 고대 문명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명확합니다. 연호랑이 바로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추대했습니다. 아내가 뒤따라 간 이유.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매일 바닷가를 헤맸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신발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세오녀가 그 신발이 놓인 바위에 올라섰을 때 그 바위 역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부부가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연호랑과 세오녀는 단순한 어부 부부가 아니라 당시 신라 동해안 지역에 제철 기술을 가진 집단의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고대 사회에서 철을 다루는 기술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환영받고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이고, 그들이 신라를 떠나자 신라의 국운이 기울었다는 상징적 표현이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기록으로 남은 것입니다. 빛을 잃은 나라, 두 사람이 떠나자 삼국유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시 신롤 유의 우광. 이때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실제로 일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징적 표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신라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는 겁니다. 아달라 왕은 점술가를 불러 물었습니다. 점술가가 대답합니다. 해와 달의 정기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왕이 사신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연호랑은 거절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늘의 뜻이오. 돌아갈 수 없소. 대신 세오녀가 비단을 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라로 보내며 말합니다.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시오. 영일현, 해를 맞이하는 땅. 사신이 비단을 가지고 돌아와 제사를 올린 곳. 그곳이 바로 영일현입니다.
해를 맞이하는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포항시 일대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올리자 해와 달이 다시 빛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도 포항 일대에는 이 이야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월지 제사를 지낸 세계리 온 세계가 밝아졌다는 의미의 마을. 광명리 광명리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의 마을 이름. 도기야 하늘에 제사 지낸 이런 지명들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해가 뜨는 동쪽을 얼마나 신성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1년 포항시는 장기고제 이름을 호미곶으로 바꿨습니다. 호랑이 꼴이라는 뜻입니다. 한반도를 호랑이 모양으로 봤을 때 백두산이 머리라면 이곳이 꼴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상생의 손이라는 거대한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오른손과 육지의 왼손, 서로 마주 보며 화합을 상징합니다. 매년 1월 1일 그곳에서 호미곶 찬민족 해맞이 축전이 열립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 새해 첫 해를 맞이합니다. 1900년 전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올렸던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2장, 우리 안에 새겨진 해의 기억. 왜 우리는 해돋이에 끌리는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일출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새해 첫날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해돋이를 보러 가는 나라는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구려 벽화를 보십시오. 삼조고, 세 발 달린 까마귀가 태양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신라의 금관을 보십시오. 양쪽으로 뻗은 나뭇가지 모양. 학자들은 이것이 태양광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백제의 산수문전을 보십시오. 기와에 태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태양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농경사회와 태양.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만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햇빛입니다. 해가 떠야 씨앗이 싹을 틔우고, 해가 떠야 벼가 잇고, 해가 떠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가 없으면 작물이 자라지 않고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일식이 일어났을 때 왕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가 가려지는 것, 그것은 곧 흉년과 재앙의 전조로 여겨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읽는 지혜, 우리 조상들은 해를 관찰하며 계절을 읽었습니다. 동지 때 해가 뜨는 위치와 하지 때 해가 뜨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둘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절기입니다. 24절기, 365일을 24개로 나눠 각 시기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철학으로 승화된 태양.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은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유교 경전인 주역을 보면 양은 밝음, 생명, 시작을 의미합니다. 음은 어둠, 휴식,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봤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오고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온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이고 우주의 이치입니다. 해돋이는 바로 이 순환의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그 순간. 현대인에게 해돋이란,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해돋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전기가 있어 밤에도 대낮처럼 밝습니다. 해가 없어도 온실에서 작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돋이를 봅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빠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경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해돋이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험입니다. 아무리 어제가 힘들었어도, 아무리 지난해가 고통스러웠어도 해는 다시 뜹니다. 변함없이, 반드시, 정확한 시각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 해처럼 매일 새롭게 떠오를 수 있어. 통계가 말해주는 것. 실제로 통계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2019년 한 조사에 따르면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 중 7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50대 이상. 우리 세대가 겪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도 겪었고 코로나 팬데믹도 겪었습니다. 수많은 어둠의 시간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어둠은 지나간다. 반드시 아침이 온다. 이것을 우리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돋이를 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오늘도 해가 뜬다.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제3장 전국의 해돋이 명소. 그 이야기. 울산 간절곶. 간절함의 의미.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간절곶입니다. 2026년 1월 1일 오전 7시 31분. 이곳에서 새해의 첫 해가 뜹니다. 간절하다는 순우리말입니다. 몹시 바라는 마음이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붙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곳에서 한 여인이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하늘이시여, 제 남편을 무사히 돌려주소서.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그곳에 나가 해가 뜨는 것을 보며 빌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지명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간절곶에는 소망우체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원을 적어 넣으면 1년 후 그 편지가 자신에게 배달됩니다. 작년의 나에게서 올해의 나에게 오는 편지. 강릉 정동진, 왕의 정동쪽. 정동진의 정동은 한양 광화문에서 정확히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방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니 가장 길한 방위로 여겨졌습니다. 광화문에서 자를 대고 정확히 동쪽으로 선을 그으면 정동진에 이릅니다. 왕이 있는 곳의 정동쪽. 그곳에서 뜨는 해는 곧 왕의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KTX로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90년대 드라마 모래시계가 여기서 촬영되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죠. 그 모래시계 공원의 모래시계는 1년에 한 번 뒤집습니다. 1월 1일, 새해가 시작될 때, 시간의 흐름, 새로운 시작,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해 추암 촛대바위, 하늘을 받치는 기둥. 동해시 추암해변의 촛대바위. 높이 10m가 넘는 이 기암은 마치 거대한 촛대처럼 바다 가운데 서 있습니다. 특히 해돋이 때 보면 장관입니다. 바위 뒤로 해가 떠오르면서 마치 바위에 불이 켜진 것처럼 보입니다. KBS 애국가 영상 기억하십니까? 해돋이 장면이 바로 이 촛대바위입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40년 넘게 애국가 영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TV를 켜면 보던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양양, 낙산사 홍련암 관음보살이 머문 바위, 강원도 양양, 낙산사, 의상대사가 신라시대에 창건한 절입니다. 그 절 옆바다 절벽에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홍련암, 의상대사가 7일 밤낮 기도를 올렸을 때 바다에서 관세음보살이 붉은 연꽃을 타고 나타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연꽃 암자, 홍련암입니다. 이곳에서 보는 해돋이는 신비롭습니다. 바다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를 때 마치 부처님의 후광처럼 보입니다. 예로부터 스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는 부처님의 지혜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비추니 이것이 곧 자비다. 제사장 해돋이가 우리에게 묻는 것. 매일 뜨는 해, 결코 같지 않은 해. 해는 매일 뜹니다. 어제도 떴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해돋이와 오늘의 해돋이는 다릅니다. 구름의 위치가 다르고 바람의 세기가 다르고 하늘의 색깔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다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무언가를 경험했고 무언가를 느꼈고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해돋이는 특별합니다. 어둠은 지나간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찾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 세대가 증명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가난을 이겨냈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해는 매일 새롭게 뜹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제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해는 다시 뜹니다.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너무 늦었다고? 천만에요. 강감찬 장군은 71세의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김홍도 화백은 60세가 넘어 최고의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70세의 통일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새롭게 떠오르듯 우리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감사. 해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빛을 줍니다. 이것이 자연의 공평함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모두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감사. 오늘도 해가 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변화 속의 영원함. 계절마다 해가 뜨는 시각이 다릅니다. 위치도 다릅니다. 여름에는 일찍 뜨고 북쪽에서, 겨울에는 늦게 뜨고 남쪽에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순환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는 반드시 뜬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삶이 아무리 불안해도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뜹니다. 그 확실함,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엔딩. 202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바닷가에 나가 해돋이를 보셨나요? 아니면 집에서 창문 너머로 밝아오는 하늘을 보셨나요? 어디서 보셨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해가 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 1900년 전 포항 바닷가에서 연호랑과 새우녀가 바라보던 그 해와 오늘 우리가 보는 해는 같은 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보던 그 해가 오늘도 변함없이 떠올랐습니다. 그 연속성, 그 이어짐, 그것이 우리를 조상들과 연결해주고 우리를 후손들과 연결해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동쪽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 민족 반만 년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수만 년의 미래가 있습니다. 해돋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매일이 아름다운 해돋이처럼 희망차고 밝기를 바랍니다. 물망초 TV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